북두칠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북두칠성이 우리가 이게 모든 천지의 인간사뿐만 아니라 만물을 재는 법도요, 기준이요, 척도. 그래서 헤아리는 이게 말두자를 쓴 거예요. 이렇게 말두자를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변호사를 접어보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말이 있었죠. 굉장히 10대가 한 마리잖니. 그래서 또 10마리 또 이렇게 한 가만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기준이 이제 모든 원리가. 그래서 어떤 도량형의 우리가 재는 도량형의 기준도 이 북두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모든 기준 자체가. 그래서 북두다 그런 거예요. 북두다. 모든 법의 기준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해서 북두라는 명칭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저울형, 저울추가 되거든요. 이 천건이라는 것이 저울추, 이 저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람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애들이 안 들어봤어요? 애들이 태어나는 거라 그래요. 요람에다가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애를 낸 그 요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탄생시키는. 그래서 이게 그 흔들렸자예요. 그 탄생 시점의 발상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북두칠성이 생사를 주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고요. 개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을 열었다 그러는 거예요. 개양이라는 뜻은 이게 양기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생장과 사물을 갖다가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원리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우주 정치사에 관여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진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진시황이 타고 다녔던 그 수레가 있었죠. 혹시 구경했나 모르시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원리를 갖다가 쉽게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있는 천자가 쉽게 해서 임금이 바로 여기에 걸터 앉아서 우주 정치사를 해가는 것처럼 바로 진시황도 그 원리를 본받아서 쉽게 해서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시황 때 통일을 이루었지만 어떤 거였냐면 모든 정비를 한 거예요. 여의도를 앞세워서 이렇게 보면은 진시황이 탔던 수레가 지금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앉는 곳은 이렇게 네모가져 있어요. 이렇게 네모가져 있고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이 우산이 있어요. 우산이. 그러면 이 우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산이 이제 이렇게 빗대가 있고 이렇게 우산이 이제 쭉 펼쳐 있는 거죠. 그리고 말이 끌고 있고, 그리고 수레가 이제 바퀴가 달려 있죠. 이렇게 이 천원지방의 원리를 응용한 건데 이 북두칠성의 원리를 응용한 거예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28수가 이렇게. 그래서 우산 살을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28개를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28개. 그리고 바퀴는 어떻게 했냐면 2개의 바퀴를 사용해서 굴대가 있고 바퀴를 응용하는데 그게 이제 날수를 정해서 30일을 이렇게 적용해서 거기다 응용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식에서 어지러웠던 시대를 갖다가 통합했던 인물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죠. 아마 지금까지 이 지구에는 인류사에 있어서 그만큼 모든 것을 누렸던 존재가 바로 진시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론 분석행위도 있고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나머지 뭐 그래서 이제 이 나름대로 정비를 했지만은 그때 이제 소실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통치 이념으로 통치 철학에 있어서 잡다한 것은 없애버리고 어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가야 되는 어떤 통치 철학을 갖다가 거기에 반하지 않는 어떤 자료들은 그대로 남겨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많은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이런 책들이 전부 다 그 이후에 이제 완성되고 소실된 건 소실됐고 완성된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워낙 이 내용들이 쉽게 해서 춘추전국 시대니까 춘추전국 시대를 마감했던 거니까 그때 이제 한 5, 600년 동안 중국 자체가 굉장히 어지러웠고 나라마다 보통 뭐 설들이 분분하니까 이것을 다스리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어떤 쉽게 해서 어설프게 다스렸다가는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방편을 썼는데 지금 그 부분에 얘기했듯이 바로 정산 이 정산어른이 얘기했던 이 차경석이라는 인물이 바로 진시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동학신명을 그에게 비친다. 그래서 해원도수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어떤 진시황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에 따라서 동학 난리 때 죽은 모든 사람들의 그 원한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진시황이었던 차경석 인양반한테 붙여서 이것을 해원도수로 풀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달리 써볼까 했더니 어찌할 수 없도다 그런 얘기를 바로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굉장히 포부가 크고 모든 스킬 자체에서 남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졌기 때문에 욕심도 꽤 많았고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얘기가 빗나간 점은 있지만 바로 이 북두칠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든 근간이 되고 원리가 되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쉽게 해서 이 원리를 응용해서 우리가 칠정이라고 하는 쉽게 해서 일월과 오행이 움직여가는 원리를 우리가 인간사에다가 어떻게 투영시켰느냐 하는 거죠. 부분들이. 그래서 이 한 달을 4등분 하면 7일이 나오죠. 그래서 음력이 그게 28일이 되는 원리가 그래서 거기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하고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칠정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이것들이 하은주 시대를 거치면서 중국의 하은주 이 시대를 거치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요순 시대로부터 황제 시대, 신농, 복희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이후에 되면서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원리를 갖고 어떻게 하면 정치 인유화 시켰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철학으로서 이렇게 그것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우리 현실 생활에서 근데 가장 중요하게 밀접하게 와닿는 부분이 그럼 뭐냐면 1월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1월의 태양과 달의 움직임. 이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가 선조들에게 음양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 음양을 대표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밝을 명자도 봤지만은 그것이 해와 달이 합쳐진 글자잖아요. 1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밝을 명자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의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가 어때요? 달은 빛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음으로 얘기하고 태양을 양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같다는 측면에서는 태양이나 달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리들을 얘기해서 음양론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동정, 움직임과 고유함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심해야 될, 얘기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이 음양이니 동정이니 이런 것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이치일 뿐이에요. 그냥 동했기 때문에 정하는 거지, 동 따로 있고 정 따로 있고, 쉽게 해서 따로 있고 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도 우리가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지금 해가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낮이에요. 그죠? 근데 어때요? 저 서양은 지금 밤이란 말이죠. 밤이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여기도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죠. 단지 밤과 낮이 교차될 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는 에너지 값은 늘 일정해요. 실제는 알고 보면 늘 일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근데 이것이 이제 지구가 공전을 해가면서 궤도상에서 어느 위치에 따라서 가고 오고는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쉽게 해서 태양이 북반구를 비추느냐 남반구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이제 겨울도 되고 봄도 되고 여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근데 이 원리들을 전부 다 총량으로 따지면 에너지 값은 늘 일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일정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음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원리일 뿐이에요. 그냥 따로 있고 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따라서 변화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것 뿐이다. 이 문제를 머릿속에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음양하니까 따로 있고 양 따로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변화만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런 얘기를 했지. 그래서 모든 원리가 음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현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머릿속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거대하고 막강하죠. 근데 물론 그러면은 여기서 태양만 그런 것이냐 그런 거죠. 태양만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거리상에 있어서 우리가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되잖아요. 그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이제 8분이 걸린다고 그랬죠. 8분이 쓰게 되는데 일주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근데 우리가 이 빛의 원리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뉴턴, 만류 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있죠. 이 뉴턴이 쉽게 해서 이 색에 대한, 빛에 대한 이 원리를 설명했죠. 그죠? 프리즘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빛이 쉽게 해서 빛 또한 광자죠. 광자면서 입자고 그런 거란 말이죠. 입자면서 또한 파동이고. 근데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가 그러면 대략 380 나노미터에서 쉽게 해서 700 나노미터 사이니까 약 300 나노미터 사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거대하게 쉽게 해서 알파, 베타, 감마라든지 이런 선들이 굉장히 수없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TV 수신이라든지 방송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주파수라는 게 전부 다 그 주파수가 아니면 어때요? 들리지가 않죠. 내 귀에 수신이 안 되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이 요 극히 아주 쉽게 해서 우주의 거대한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확하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못 보는 부분들은 또 뭐예요?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기계를 통해서 또 보기도 하고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파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주파수,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거 아니에요. 이것 또한 역시 지금 이 둥그런 불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이 파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그러한 속성으로, 구의 속성으로, 원형의 속성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태양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우리 인간사에 미쳐. 근데 그 다음으로 미치는 것이 우리가 가까이 이제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위성 달이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물론 태양도 그렇게 미치지만 태양은 뭐예요? 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낮으로만 이렇게 미치는데 달은 굉장히 거대한 영향력을 미쳐. 쉽게 해서 달은 이 모든 인간사에 있어서 인간의 쉽게 해서 몸체에 관련된, 사물에 관련된, 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현상으로서 달의 영향을 받는 게 어때요? 조수간만의 차가 나타나죠. 조수간, 그러니까 만주와 간주가 나타나고 조공과 사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 바람이 없는 날 바닷가에 가보면은 1분에 파도가 치는데요.
몇 번 칠 것 같아요? 파도가 치는데. 18번을 쳐요. 18번을. 이게 18번을 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어때요? 호흡수가 들고 나니, 우리가 그랬잖아요. 숨결이라고 하잖아요. 숨결. 그 왜 물은 물결이냐고. 똑같죠? 응. 똑같은 거예요. 18번 쉬어요. 통이 좋고. 그리고 인간 체온도 어때요? 36도를 기준한단 말이에요. 36도를. 그래서 이 모든 다리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리 쉽게 해서 보름달이 되는 이 차오르는 과정이 어때요? 어느 쪽이 차오르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는데 서쪽으로부터 차올라요. 서쪽으로부터. 그러다 보면 그때 어느 전쟁이 생기면 이 조개라든지 어패류 물고기라든지 이 사람 몸체도 마찬가지고 살이 차올라요. 모든 현상이 있어서. 근데 이게 이질러질 때는 반대로 동쪽부터 차올라요. 물이. 그러면 그때는 빠져나가요.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힘이 센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이잖아요. 이게 오른쪽이에요. 전부 다. 근데 희한한 건 아마 서 있으라고 그러면은 왼쪽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발을 딛고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으면 어느 쪽이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실험 안 해봤어요? 왼쪽을 짚고 서 있어야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오른쪽을 서 있어가지고 기준이 안 잡혀요. 그래서 몸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몸체 역시도 이 속에서 상하가 이 오장육부가 되어 있는 것이 상하가 있어요.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른쪽은 내려가 있고요. 왼쪽은 올라가 있어요. 이 내장, 이 모든 것들도 원리가 똑같이 작용을 해요. 모든 것들. 이렇게. 그래서 다리 또한 그래서 이 특히 다른 우리가 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한테 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초생달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3일이면 초생달이 나와가지고 한 7, 8일 되면 어때요? 상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됐다가 하현달이 됐다가 그 다음에 금은달이 되죠. 그죠? 우리가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어들명자죠 이거. 어들명자란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태양이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6일 동안 6일 동안 없었잖아요. 그죠? 육자가 있잖아요. 여기 6일 동안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물론 3일날 달이 이제 수영달이 뜨죠.
물론 완벽히 깜깜은 거짓말 3일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걸 따지면 6일이에요. 그래서 일육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속에는. 그래서 그런 원리가 들어있고, 그래서 여자의 이 어떤 생리주기와도 맞물려서 이렇게 쉽게 해서 28일 기준에서 여자가 이제 찼다, 달이 찼다, 비워졌다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준비 과정이 이렇게 28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이라는 개념이 한 달, 두 달, 석 달, 이 달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행성인, 쉽게 해서 이 오성이 아닌 그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위성, 그 달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은 어때요? 하루에 1도를 가죠. 1도하고 약간 더 가죠. 그러면 365와 4분의 1일이니까 1도를 약간 더 가는 거예요. 근데 달은 몇 도를 간다고 그래요? 달은 몇 도를 가죠? 13도를 가죠. 그죠? 그러면 13도 가는 게 왜 13도 가는 거예요? 왜 13도를 가는 거죠? 아니, 얘기해도 돼요. 28일. 그 맞아요. 28일이기 때문에 28일을 기준하기 때문에 13도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달이라는 개념이 그러다 보니까 나오게 된 거고 28축도 그 원리 속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모든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삼라만상에 있어서 하늘의 영향과 땅의 영향을 인간이 받는데 그것이 쉽게 해서 다른 원리가 아니라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자연현상의 어떤 쉽게 해서 부투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성, 1월 오성과 이것들이 이 인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물을 볼 적에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철두철미하게 있는 그대로 가라, 있는 그대로.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유의를 했으면 좋겠어요.